개보고 시장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님. 군대에서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었다가 전역한 지금까지 항상 잘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래전부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재밌을까? 하면서 미루다가 이번에 한번 용기 내서 써보네요. 두서가 안 맞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이런 군 생활도 있구나 하고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3 시절을 흐지부지 보내고 혀를 깨물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대학교를 다니면서 매번 자퇴와 휴학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피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가장 현실적이고 막상 실행하면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기발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군입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시 20살에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제가 못 알아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남는 땜빵 자리 추가 모집을 지원하거나 특기를 갖고서 기술행정병으로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증, 기술행정병 중 운전병이 있었고 평소 운전병은 개꿀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터라 바로 지원했죠. 아직도 기억나네요. 오전에 대학에서 영업수업 듣던 중 병무청에서 합격 문자를 받았죠. 도하 장비 운전병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훈련소에 입소를 하였고 2주차인가 보직 관련 서류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운전병 보직 라인으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번과 이름을 줘야 하니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때 눈치를 채야 됐는데 결국 혼자 낙오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 난 도대체 무슨 부대로 가는 거지? 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그것이 가중된 것이 바로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있기 전이라 부모님과 할머니가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자대를 검색해보니 육군 공병학교더라고요. 공병, 이꼬르 막노동이라는 말을 하시던 아버지의 탈영각을 엿보면서 검색해보니 막상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보이더라고요. 공병학교는 후반기 교육을 위해서 4주 정도 머무는 곳이었고 육군 훈련소와는 다르게 흡연과 PX 이용이 가능했고 선임없이 동기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후반기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으면 바로 일병을 다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점점 행복 회로가 돌아갔죠. 운전병들은 야수교를 가서 운전교육을 받지만 나는 보트가 실린 트럭이니까 공병에서 운전교육을 받는 거구나. 역시 특별하구나 하면서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육군훈련소 퇴소하는 날, 이때부터 불행의 시작인지 저희가 쓰던 26연대 막사를 리모델링 한다고 안에 있던 관물들을 싹 빼는 작업을 시키면서 연대 이사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곱게 보내주지는 않는구나 라며 속으로 18을 세면서 일을 하다 보니 버스가 왔고 그걸 타고 육군 공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들어갈 때 왼쪽에 보이던 저수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웠고 부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넓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병소를 지나고 차로 한 5분 정도 들어가야 막사가 나오는데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상무대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군사교육시설인데 육군 5개의 학교가 있으니 당연하겠죠. 이런 상무대에 입소해서 이런저런 적응을 하고 지내던 중 담당 교관님이 OT를 진행하신다고 동기들과 모였습니다. 교관님의 아재 개구를 힘겹게 시작했던 OT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죠. 저희는 바로 보트를 운전하는 보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보트를 어디서 타? 물이 있어야지 라는 꼬인 생각을 하는 순간 입소할 때 봤던 너무나도 아름답던 저수지. 추가로 하신 말씀으로는 저수지는 다른 교장에 비해 막사에서 가장 멀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후에 자대에 가서 국방일보를 찾아보니 이 보직은 0.01% 확률이라는 기사를 보고 딱 이해했죠.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운전병이 보트를 운전한다고 들은 적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보트랑 트럭이 한 세트일 거고 몇 명만 보트를 운전하고 나머지는 그 보트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병이겠지 나는 무조건 트럭으로 간다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공부를 하라고 받은 교보문 보트, 군사용어로는 교량 가설 단정이라고 해서 BEB 브릿지 이렉션? 브릿지 이렉션 보트? 라는 사진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미리 자료나 관련 보직 설명을 자세히 두던가 관련 자료가 하나도 1도 없었던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일정을 보니 나와 있는 거는 딱 2가지. 이론학습, 숙달 체득. 네 맞아요. 부품이나 기본적인 운행 방식과 보트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학습 암기하고 무조건 운전하면서 숙달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나 몰카인가? 밖에서 자동차 운전도 많이 안 해봤는데 내가 배 운전을 하라고? 그리고 얼핏 들은 보트의 가격은 억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게 하니까 또 됩니다. 심지어 조교들도 윽박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적응하도록 차분차분하게 알려주는데 육군 훈련소와는 취급이 다르니까 스트레스도 덜했습니다. 처음에 배가 똑바로 전진하는 것도 못해서 와리가리 하면서 지렁이 마냥 가더니 몇 번 해봤다고 면허시험 제한 시간 내에 들어가면 가속하다 혼나고 숙달할 때 가장 많이 혼났던 것도 막상 시험 볼 때 익숙해져서 교관님의 따봉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 아무것도 몰라도 무작정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게 도하 장비 운전병은 배만 운전해서 병력 수송만 할 수 있지만 도하 장비라는 것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교절이라는 판을 물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이어붙여서 다리를 만듭니다. 요 앞에 이거 교절이라고 하는 거 잘려있는 거를 배로 갖다가 이렇게 입으로 물어가지고 갖다 대면은 공병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붙이나 보구만. 위에처럼 대안과 대안 끝을 붙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리 모양을 만드는 걸 부교라고 하고요. 사진에서 뗏목처럼 짧은 다리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을 문교라고 합니다. 저 다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팔을 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교절 위에 앉아있으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트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게가 Nkg 정도로 무거우니 웬만한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둥실 떠다니는 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세한 재원은 대회비일 수 있어서 자체 처리했습니다. 진짜 4주간의 교육은 점호 식사 개인정비 빼면 보트 운전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이나 기상이 매우 안 좋은 날을 제외하면 항상 보트만 타니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죠. 교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장을 이동하는 거였는데 부대가 넓고 짬찌다 보니 항상 걸어서 이동했는데 헐떡고기라고 하는 데인데 진짜 경사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파르고 매번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여담으로 공병 여담이 왜 이렇게 많아? 여담 그만. 항상 막사로 돌아갈 때 헐떡고기 넘어가야 돼서 하루 4번씩 넘으니 살이 안 빠질래요? 안 빠질 수가 없죠. 엄청 빠졌습니다. 오전 일과 하러 교장 갈 때, 교장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먹고 다시 교장 갈 때, 오후 일과 끝나고 복귀할 때 죽을 맛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판초우유 뒤집어 쓰고 군화에 물 차면은 그 헐떡고기에 오르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이 미친. 그래도 동기들과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편하고 보트 운전도 적응하니 후에 재밌게 즐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특별한 보직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육군 기술행정병 공병 도하 장비 운전병 강추입니다. 당시에는 훈련소 끝나고 자대 가서 핸드폰도 못하고 투덜투덜거렸는데 생각해보니 선임도 없었고 동기들도 좋아서 마지막에는 폰 없이도 이렇게 군생활이 재밌구나 하면서 외치고 있었죠. 무엇보다 주말에는 부대 내에 있는 스낵바나 피자나 치킨을 주문받아서 동기들과 함께 먹은 추억도 있고 군생활 중 가장 재밌는 기억들 뿐입니다. 이야기가 두서없이 재미없었더라도 이런 보직을 경험한 친구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글이 채택된다면 군생활 중에 있었던 공병학교 퇴소날 새벽의 사건 진술서 쓴 썰, 체단실에서 아빠 군번에게 반말한 썰, 민간인 반 입수시킨 썰, 원스타에게 손 흔든 썰, 민간인과 보트로 추격전 찍었던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각에 각자의 위치에서 군복무하고 계신 구군 장병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원스타한테 손은 들고 민간인하고 보트로 추격전 찍은 거를 먼저 올렸어야지. 이거 뭔 여기서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글들에 속아서 도하 운전병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너무나 행복했었다, 재밌었다로 많은 포장을 해놨어요. 지금 보통 이런 짓 누가 하냐면 80mm 박격포 이런 포병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군대 가서 M60 사수해야 돼 막 이러면서 부사수로 지원해서 사수하고 그러면은 진짜 꿀이야, 휴가도 나와 막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짙은 너무 단내가 나는데요. 군대에서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뭐가 됐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그냥 갇혀있는 것 자체만이 힘들어요. 이분이 계속 글 쓸 때 처음에 조금 제 심기를 뒤틀어놨던 게 운전병은 개꿀이니까 뭐 일반인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면은 뭐 아니 사회에서도 운전하는 거 솔직히 뭐 젊은 날에는 그렇죠. 운전하는 거 재밌어서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운전병으로 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운전병 운이 좋아서 사단 운전병이나 뭐 어디 조그만한 부대에 운전병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제외하면 영의 부대 운전병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제외하면 재수 없어서 저처럼 운전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한 6,700명이 운전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대에 들어가시면 미쳐요. 소총병으로 들어가신 분들 자기 임무에 책임져야 될 거 소총밖에 없죠. 운전병으로 들어가면 차가 2대가 떨어져요. 근데 그 차 2대 중에 한 대가 찐빠가 났다? 뭐 운행하는데 뭐가 이상했다? 무조건 운전병 책임입니다. 사회에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작전한답시고서 공도에 나갔는데 공도에서 싸제차 긁었다? 영창 가요. 모든 게 다 운전병 책임입니다. 개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밌는 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구구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